그러니까 이 어린 아킬레우스를 어디다 숨겨놨습니다. 어디다 숨겨놨냐면은 스키로스라는 리코메데스 왕이 있어요. 근데 딸이 많죠, 공주가. 그 공주들 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죠. 여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찾지 못하게. 자,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한 10년 이후에 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킬레우스는 거기서 살면서 누구와 그 공주들 중에 데이다메이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그 공주와 사랑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어린 아들을. 네오프톨레모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발발하죠. 근데 신탁이 내려옵니다. 아킬레우스가 없으면 트로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킬레우스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종적을 감췄죠. 그래서 이번엔 누가 전령으로 파견이 되냐면은 오디세우스가 전령으로 파견이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이 아킬레우스가 어디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첩보를 입수를 하고 리코메데스 궁전으로 가죠. 박물장수로 변신해서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갖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공주들 앞에다 이렇게 펼쳐놔요. 근데 너무나 감쪽같이 그 변장을 했기 때문에 누가 아킬레우스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거기다가 아주 멋진 칼 하나를 넣어봤죠, 이렇게. 그랬더니 유난히도 어떤 공주 하나가 그 칼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래서 바로 너지 하면서 이 아킬레우스를 거기서 적발해내서 결국은 설득을 또 한 겁니다. 근데 아킬레우스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서 바로 또 가지 않고, 거기서 바로 갈림길에서, 어떻습니까?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자기 어머니 테티스 여신한테 전해들은 신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게 마음이 이제 쓰여서, 하여튼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면 곧 죽을 거라는 그런 어떤 신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 이랬는데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죠. 그렇지만 곧바로 마음을 돌려서 어머니한테 찾아갑니다. 바닷가로 가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가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다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솟아오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너는 말이야 이런 신탁을 받고 태어났다. 만약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네가 참전을 하면 엄청난 그 뭐랄까 전공을 올리고 굉장한 어떤 명예를 얻게 되겠지만 단명할 것이다. 이런 어떤 신탁을 받고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평범한 인물이 되지만 이름을 날리지는 못하지만 장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신탁을 받았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그 얘기를 듣고도 그 단념을 하지 않고요. 이미 결심이 섰죠. 바로 트로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킬레우스는 어떻게 해서 죽게 됩니까? 바로 헬레네를 납치했던 파리스가 쏜 화살을 맞고 죽게 되죠. 기억하실 겁니다. 어디에 화살을 맞습니까? 발 뒤꿈치에 맞습니다. 그렇죠? 발 뒤꿈치만 무기가 뚫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테티스 여신이 어디입니까? 지하 세계를 흐르는 강이 있어요. 스틱스 강이라고. 테티스가 아킬레우스가 태어나니까 무적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잡고 적셨죠. 오래 적시면 안 되겠죠. 익사하니까 살짝 적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발 뒤꿈치만 스틱스 강물이 적셔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유일하게 약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약점을 얘기할 때, 최대의 약점을 얘기할 때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킬레우스라고 하지를 않죠. 영어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니까 아킬레스 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아킬레스 건이 있죠. 예, 이 무대가 아킬레스 건입니다.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킬레우스도 이전에 얘기했던 오디세우스나 그다음에 헤라클레스처럼 정말 가지 않아도 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영웅 테세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세우스도 아버지 없이 자라요. 왜 이렇게 영웅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련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출생의 비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 테세우스가 아버지 없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행하다가 그냥 공주를 만나서 낳아놓고 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겠죠. 아버지를 의식할 나에 우리 아버지 누굽니까 하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테네의 왕 아에게우스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죠. 알려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테세우스의 어머니, 즉 자기가 하룻밤 풋사랑을 나누었던 아이트라라는 공주를 떠나면서 어떤 바위로 데려가죠. 그 바위를 들어 올립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칼 한 자루를 숨겨놔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말 예견력도 있지요. 곧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가 아들이 될 것이다. 근데 아들이 나를 찾거든 이 바위 옆으로 한번 데려와 봐라. 그리고 이 바위를 들어 올릴 만한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 그 바위 밑에 있는 칼을 들려서 나한테 보내면 내 아들로 삼겠다. 내 아들로 인정하고 신표니까요. 그리고 내 후계자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찾아서 갑니다. 그랬죠? 어머니를 찾아서 가는 경우는 없죠. 아버지를 찾아서 간단 말이죠. 아버지가 그만큼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이 신화가 쓰여질 당시에는 맨날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예. 남자들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런데 이 트로이젠이라는 곳에서 이 테세우스가 자랐던 아테네까지는 두 가지 그 항로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근데 육로로 가면 굉장히 돌아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육로에는 뭐가 있냐면은 노상강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들끓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와 그 외할아버지가 충고를 합니다. 바다로 가라. 육로로 가면 힘드니까 바다로 가라.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테세우스는 아니에요. 저는 육로로 갈래요. 하고 쉬운 그 해로를 놔두고 마다하고 육로로 갑니다. 그 육로로 가면서 노상강도들 하나 둘씩 해치우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테세우스 이야기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몽과 유리왕 얘기를 했었죠. 근데 주몽과 유리왕 얘기가 정말 흡사합니다.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 이 주몽이도 이 유리를 보지도 못한 채 졸본성으로 가서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부인인 애시 부인에게 나중에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가 태어나거든 나한테 보내라. 근데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이 아닐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퀴즈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죠. 7모가 난 소나무 밑에 내가 쉼표가 될 만한 것을 숨겨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면 내 아들로 인정하고 내 후계자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렇죠? 응?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를 의식할 만한 나이가 돼서 어머니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알려줘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돌 얘기하고 소나무 얘기를 하니까 산속을 헤맨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뭐 없습니다. 어떻게 돌 위에 소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여튼 몇 달 동안 아마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지쳐가지고 이게 마루에 앉아 있는데 어디에서 소리가 나요. 보니까 주춧돌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 기둥이 서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소나무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는 곳에 보니까 그 바로 돌 위, 주춧돌 밑에 칼 반쪽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쪽을 찾게 되죠. 근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우리 조상들은 지혜롭습니까? 서양 애들은 테세우스 보십시오. 들어 올릴 만한 힘이 있거든. 이런 얘기를 힘이 중요하죠. 우리는 수수께끼를 풀도록 해줍니다. 그렇죠? 똑같지만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서 졸본성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프로스테시의 사람이 덜 밟은 길이나 성서의 좁은 문, 그리고 영웅들이 갈림길에서 택한 울퉁불퉁한 길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서로 상통합니다. 그렇죠? 똑같다는 얘기죠. 그것은 시련의 미학을 뜻한다는 얘기, 시련. 자, 시련을 통한 성숙이라고나 할까요?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은 밋밋한 길과 울퉁불퉁한 길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시련을 통해서 영웅다운 영웅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이 갈림길에서 택한 길은 영웅들의 지하세계 체험과 아주 흡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웅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지하세계에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우리한테 주는 것일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건 시련의 미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예. 모험을 하다 그냥 한 번씩 다녀옵니다, 그냥. 심심하면. 자. 그래서 일단 그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 보면 12가지 과업 중에 하나가 지하세계를 다녀오는 것이었죠. 지하세계에 누가 살고 있죠? 머리가 셋 달린 괴물개가 살고 있죠. 케로베로스라는 괴물개가 살고 있습니다. 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데스가 데려가라, 네 힘만 있으면. 그러나 지하세계에 꼭 필요한 개니까 다시 데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에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얘는 2번 갔다 왔다.